자, 그러면 진행을 해 봅시다. 정석가고요. 페이지로는 4쪽을 펴고 보면 되고, 빠르게 진행하니까 해석을 어차피 5쪽에 있는데 다 돼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적어야지 이런 거는 좀 필요 없겠죠? 어차피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내용 이해랑 본인이 이미 머릿속에 있는 이 작품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애초에 이 작품을 몰라, 처음 들어 라고 하면 정말 긴장을 바짝 하고 제대로 이해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듣는 게 좋겠죠. 자, 애초에 제목인 정석가는 이거는 징이고요. 이건 돌입니다. 따라서 여기 징과 돌이 등장하는 건 이게 정, 이게 석입니다. 그래서 징이여 돌이여,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옆에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메모를 거기다 안 하고 딴 데도 상관없는데 뭐 알아서 잘 하시고, 징이여 돌이여, 당금은 지금, 계십니다 앞에는 뭐가 지금 생략이 돼 있어. 계시다의 주체는 징과 돌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임금이에요. 징이여 돌이여, 지금 임금께서 계십니다는 거죠. 그럼 임금이 계시다니 무슨 말이냐? 이때 징과 돌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악공들이야. 악공. 징을 맡은 악공, 돌을 맡은 악공. 다시 말해 밴드로 따지자면 기타를 맡은 사람, 드럼을 맡은 사람. 근데 이 밴드에 공연이 있는데 공연 무대 앞에 누가 앉아 있어요? 왕이 앉아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리프 한번 삐끗하면 이 친구는 너는 감옥.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드럼을 치다가 드럼 박자가 안 맞으면 너 박 놓쳤지? 너 안 돼. 유배. 정신 차려 똑바로 해야죠. 따라서 지금 공연은 이 악공들에게 지금 우리 무대 앞에 임금이 계신다라는 걸 굳이 한번 언급을 해주고 나서 선왕성대에 놀고, 선왕성대란 말은 태평성대란 뜻입니다. 태평성대에 놀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죠. 거듭 말하지만 해석만 쓰는 거는 의미가 없을 거야. 옆에 나와 있으니 이해하는 데 집중하시고. 자,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첫 번째, 태평성대란 말을 하면 누가 가장 칭찬받는 느낌일까요? 이 말을 들으면 누가 칭찬받는 느낌이에요? 왕이죠. 왜냐하면 태평성대는 왕이 선정을 베풀면 이루어지는 게 태평성대니까. 따라서 이 표현 자체가 선정을 간접적으로나마 예찬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것이 이 작품이 임금의 선정을 예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때문에 이 작품 정석가는 고려 소교인데, 고려 소교는 서민들의 사랑을 노래한 작품이야. 그렇지만 여기 이 맨 처음 서사만큼은 고려 소교가 후대에 궁중에 수용되면서 되며 첨가되었으리라 라고 추측하는 거죠. 요거죠. 그러니까 이 맨 첫 수는 애초에는 없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없었다. 나중에 생겨났을 걸이라는 추측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과 안 어울리니까요. 이 글의 내용은 그럼 뭐냐? 자, 내용으로 바로 갑니다. 빨리빨리 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따라와야 돼. 자, 우선 고려소교에는 우리가 흔히 삼분후라는 말을 써.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삼분후라니. 앞에 삼은 삼음보라는 뜻입니다. 삼음보. 뒤에 분은 분절체, 여기 후는 후렴구. 그럼 분절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죠? 이와 같이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절로 나뉘었다는 얘기죠. 삼음보라는 건 읽을 때 세 번에 끊어 읽는다는 얘기예요. 삭삭기 세모래 별에 나만, 삭삭기 세모래 나만 뺍시다. 별에 구운 마음 닷줄을 심습니다. 그 밤이 우미도도 쌍나것이야. 그 밤이 우미도도 쌍나것이야. 유덕하신 임을 여야와 지이다. 이렇게 세 번에 끊어 읽는다. 후는 뭐예요? 후렴구. 그러면 여기는 후렴구가 뭐 있느냐?
안 보이죠? 근데 후렴구라는 말보다 사실은 여음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려. 여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미 없이 그냥 분위기만 북돋아 주는 말. 룰루, 랄라 이런 말이 후렴구예요. 그럼 여기서 후렴구에 해당하는 게 뭐 있냐면 요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여음이라고 해요. 그럼 여음이 되기 위해서 어때야 된다고? 의미가 없어야 돼요. 의미가 있으면 여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유덕하신 님을 여야와 지이다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요. 그럼 이것도 후렴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는 후렴이란 이런 건데 고려 소교에서 말하는 후렴이란 반복되면서도 얘처럼 의미가 있지 않아야 후렴, 여음이란 말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음인 거예요. 여기가 여음이고 이건 여음은 아닌 거야. 반복은 되지만 여음은 아니죠. 뜻이 있으니까요. 자, 고려속의 특징을 말했어요. 이거는 고려속의 특징과 무관한 부분이죠. 여기로 갑니다. 삭삭기 쇠모래, 이거는 사각사각. 모래 밟는 소리. 무슨 소리가 나죠? 모래 밟을 때? 거짓말하지 마. 에이, 왜 그래? 나도 모래를 많이 밟아봤지만 모르겠어요. 그 소리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각사각이 아니라 삭사각, 석서걱, 슥슥극, 슥슥 뭐라 해도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의성어니까. 이거 뭐라고 할 거예요? 똑똑, 딱딱, 툭툭, 떡떡 뭐라고 할 거야? 없어요. 그냥 우리가 똑똑 하는 건 그와 제일 비슷해 보이는 일상적인 표현일 뿐 실제로 모르죠. 무슨 소리야 이게? 정확히 옮길 수가 없잖아. 의성어 해석은 늘 뭐라고 해석하면 안 중요해. 그게 의성어인 걸 알면 되는 거예요. 해석은 안 중요하고요. 쇠모래라고 하는 건 고운 모래입니다. 아주 고운 모래. 별은 벼랑 뒤에 뜻 다 써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자, 질문. 모래로 벼랑을, 아주 고운 모래로 벼랑을 만들면 되게 예쁘겠죠? 만들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벼랑이라고 하는 게 애초에 뭐죠? 똑 떨어지는 거? 똑 떨어지는 거는 우리 집 쌀통이 똑 떨어지고요. 이런 게 벼랑이죠. 그래서 이 벼락이나 이런 절벽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는 말인데 이거를 고운 모래로 하면 이렇게 쭉 슥 퍼질 테니까 벼랑은 만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거기에 군밤 닷뒤를 심어요. 그 밤에 싹이 나면 그 밤에 싹이, 움과 싹은 같은 말입니다. 덕이 많으신 임과 헤어지겠습니다. 여기는 헤어지겠습니다 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누가 봐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바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 뒤로 계속 쭉 이어지는 거 2, 3, 4, 5형까지 계속 이어지는 게 뭐냐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서 이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별을 거부하는 의지를 강조한다. 이것이 이 정석가에서 2, 3, 4, 5, 6, 연 전체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할 때마다 내가 해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남녀가 한강에서 한강라면을 이제 끓여 먹으면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데이트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남자나 여자 중에 한 명이 상대방에게 동전 100원만 좀 빌려달라. 요새는 동전 100원이 잘 없지 않나요? 현금이 없는 시대니까. 어쨌든 100원짜리나 줬다고 칩시다. 그래서 상대방이 100원짜리를 잡자마자 강 중심을 향해 있는 힘껏 집어 던지는 거죠. 빌려놓고.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야, 너 왜 내 돈을 집어 던지고 지랄이. 이렇게 하면 반대쪽에서 저 동전을 다시 찾을 때까지, 저 동전을 다시 찾으면 유독하신 너와 헤어지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이제 갑자기 옷을 잘 개켜놓고 미친 듯이 수영하러 가서 100원을 찾으러 가면 흥미로워지겠습니다만 그냥 똑같은 거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헤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설정은 어딜 가나 있는 거니까요. 자, 다음 다 똑같죠? 바로 갑니다.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여기까지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황금으로도 연꽃 새기는데 옥으로 못 새길 건 또 뭐예요? 근데 그 옥을 바위
위에 연꽃이니까 바위 위에 접주는 접붙이기란 뜻이죠. 바위 위에다가 옥으로 만든 꽃을 접붙이기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그 꽃이 삼동이니까 새 묶음, 다시 말해서 새 송이도 아니고 새 묶음이 펴야지만 덕이 많으신 임과 헤어지겠습니다. 당연히 헤어지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 무쇠로, 이건 이제 군복의 일종이에요. 천릭이라고. 뭐 그냥 군복인 것만 알면 되죠. 말하는 마름질을 말합니다. 질문했으니까 민재, 마름질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사실 안 중요하죠. 마름질은 패션 디자인을 하겠다는 사람이 마름질을 모르면 그건 큰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이야 뭐 모르고 살아도 평생 상관이 없는 건데, 옷을 디자인대로 잘라내는 작업까지가 마름질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재봉질을 하고, 재봉이 끝나면 뭐 기타 등등 가겠지. 그러니까 마름질이란 군복, 즉 옷, 군복을 포함한 옷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민재, 다른 질문을 할게요.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이 작품의 화자의 신분을 알 수 있다. OX. O. 왜냐면 여성도 신분이니까. 여성이라는 것도 신분의 일종이므로 우리는 이 구절 하나를 통해서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도, 더구나 이건 조선시대의 개성교에서 불린 것이기도 하니까 바느질은, 옷 만드는 건 여성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화자의 신분을 알 수 있다. 철사로 주름 박아서 그 옷이다. 허러시하는 해지면, 옷이 해져. 옷이 너무 옷을 많이 입어가지고 구멍이 나면 덕이 많으신 임과 헤어지겠습니다. 녹 쓰는 게 빠르겠죠. 그 다음 무쇠로 이번엔 큰 소를 만들어다가, 큰 소를 만들어다가 쇠 나무로 된 산에 놓습니다. 그 소가, 주격조사죠. 그 소가 쇠로 만든 풀을 먹어야지만 덕이 많으신 임과 헤어지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천편일률이고 뭐 한 번 설명하면 끝인 거라 빨리 왔습니다. 그냥. 그리고 여기는 매우 중요하죠. 바로 갑니다. 먼저 구슬, 그 다음 바위, 이렇게, 그 다음 여기. 그래서 바위에 구슬 하나 말고요, 구슬을 여러 개 연결해서 만든 목걸이나 팔찌나 발찌 같은 걸 떠올려 보시고, 지금이야 옥은 찜질방에 가면 발에 채이는 게 옥이지만 옥이 보석으로 취급받던 시대가 있었고요. 지금도 어떤 곳에서는 옥을 비싸게 팝니다. 그러면 옥구슬로 목걸이를 만든 거야. 근데 그게 바위에 빵 하고 떨어진 거죠. 근데 이 안에 이어 묶은 끈을 소 힘줄로 만들어서 절대 안 끊어지게 하면, 높은 데서 바위에 떨어졌으니까 구슬은 산산이 깨질지 몰라도 그 속에 있는 끈은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될 테니, 구슬은 우리의 사랑, 바위는 시련이나 혹은 이별, 그리고 긴이 끈이죠. 끈은 불변. 우리의 사랑이 한순간의 시련을 만나서 이별한다 할지라도 불변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즈문해를 외우금 여신달은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세목한이 됩니다. 녀다란 말은 살아가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니다, 녀다, 뇌다, 여다, 예다, 이 말은 전부 살아가다란 의미로 쓰입니다. 때문에 여기서도 즈문은 천이니까 천년을, 외오금은 외로이 살아간들, 천년을 외로이 살아간들. 그럼 이거는 시련과 이별과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신은 믿음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겠습니까? 같은 구조죠. 동일한 구조를 반복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그닥 어려울 게 없지만 어쨌든 유명하고요. 더 주의해야 될 건 이게 바로 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석갈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서경별곡의 이연과 동일합니다. 왜요? 아마 당시에 무척 인기 있었던 구절이 여기에도 있고 서경별곡에도 있고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작품이 마무리가 돼요. 어려운 작품도 아니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어디 있는지도 확인했고요. 간단히 정리하면 서사와 맨 끝연 두 군데의 해석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고 2연부터 5연까지는 표현 방식의 특징만 알면 되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헤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끝. 이게 답니다. 자, 바로 넘어갑니다. 다음. 시조 3편 첫 번째 거 14쪽에 원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요. 이거는 고려란 뜻이고요. 말은 말깁니다. 삼은 누굴까요? 여러분이 아는 고려말에 호가 은으로 끝나는 3명의 유명한 사람 한 명이라도. 한 명도? 에헤이. 그러면 내가 호를 쓸 테니까 본명을 말해봐요. 이래서 삼은이거든요. 본명을 아는 호. 소연이 몰라? 고려는 잊혀진 왕조군요. 야, 왕씨 없어, 왕씨? 고려의 후손일 텐데. 제일 유명한 사람은 이 사람이죠. 성은 정씨고요. 이렇습니다. 근데 이 양반도 전부 이 양반의 제자예요. 그래서 길제의 제자 중에 정몽주가 있고 이색이 있는 거죠. 그래서 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스승님. 그럼 이 셋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려에 충성을 바치고 조선 따위 망해라, 이성계 뽑킹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죠. 여기 보면 원천석과 길제 같은 사람은 여기 아예 길제가 있기도 하지만 고려에 충성을 바친 사람들이라면 이들이 가장 싫어한 사람은 이성계 다음으로 누구겠어? 어찌 이성계보다 얘를 더 싫어했겠죠. 얘가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세웠으니까. 자, 그러면 먼저 길제의 시를 먼저 볼게요. 500년 도읍지. 민재 물어봤으니까 질문. 아니야, 하늘이 질문. 시조를 우리가 읽어요. 시조란 고려 말부터 조선 말기까지 쓰여진 노래예요. 500년 동안 수도였던 도시라고 한다면, 즉 500년으로 왕조의 역사가 끝나버린 도시라고 한다면 어디를 가리키겠어요? 그 왕조 수도가 500년 갔다. 그로 인해 그 왕조 역사는 끝났어 라고 말하면 어디를 가리키겠어? 고려의 개경을 가리켜야죠. 조선의 한양도 500년이죠. 하지만 한양은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조는 한양이 500년 이어지기 전에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한양이 실제로 500년 이어진 뒤에 쓰여진 시조들은 우리가 잘 안 배웁니다. 그건 현대 시조고요. 그때는 한양을 500년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시조에서 500년 도읍이라고 했다면 그건 전부 조선시대의 고려를 떠올리고 쓴 거라고 생각하면 시대가 맞아 떨어질 거예요. 때문에 500년 도읍지는 개경, 고려의 수도 개성을 가리켜요. 필마, 세목한 주시고 한필말이에요. 이거는 굳이 왜 세목한 주에 주느냐? 이것은 고독한 처지를 나타낼 수 있어요. 왜냐면 말 한 필만 돌아다닐 일이 없어요. 말을 타면요,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거나 아니면 최소한 하인이 앞에서 잡아주기라도 해야 돼. 근데 말 한 필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사람이 혼자라는 뜻입니다. 친구들이 없죠. 돌아 들어가니 산천, 말 그대로 산과 물이죠. 은, 의구, 예와 같다. 옛날과 같되
되 인걸은 간대 없다. 인재는 간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는 동그라미를 주고 여기다가는 세모칸을 주고 이거는 영구적 혹은 항구, 불변 이런 말이 어울린다면 이쪽은 가변, 순간, 유한성 이런 말들이 어울리겠지. 이쪽은 옛날과 같은데 이쪽은 간대 없으니까. 그럼 또 하나, 만약에 이 인걸, 즉 인재, 유명한 영웅 호걸들이 이성계, 정도전, 이방원 이런 사람들이라면 간대 없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겠죠. 그들은 지금 신났으니까. 그럼 간대 없는 건 다 누구예요? 전부 고려의 유신, 고려에 남겨진 신하들 혹은 충신들 상관없죠. 충신이고 유신이고 싹 다 죽어 없어지고 유신들도 없어요. 유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겨진 신하란 뜻입니다. 근데 고려의 유신들은 전부 죽었으니까 이성계가 죽이거나 쫓겨났기 때문에 남은 게 없어요. 간대 없단 말은 사라졌다. 없어. 흔적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어지번 감탄사야. 아하. 태평세월이 꿈 이런가 하노라. 그럼 태평세월은 그냥 태평세월이 아니라 고려의 태평세월이죠. 태평성대가 꿈이런가 한다. 그럼 이때 꿈이란 말은 어떻게 해석해줘야 돼? 허망하다. 이때 꿈의 의미는 나의 소망, 나의 이상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허망하다. 야, 그게 다 꿈이라니. 어쩌면 좋나.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한자성 하나 쓸 건데 그거를 여기다가 뎁다 크게 쓰자. 이 두 시조의 공통된 주제니까요. 맥수지탄. 요거는 질문. 건우야, 맥수지탄이 뭐요? 모르겠다고? 그럴 수가 없지. 야, 이씨, 이건 알아야지. 맥수지탄은 나라가 망한 탄식. 나라가 망해서 탄식하는 걸 맥수지탄. 요거는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워낙 유명한 거고 워낙 중요한 거니까 알고 있도록 하시고. 자, 그럼 맥수지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가볼게요. 이거는 원천석. 이 사람도 여말사문과 내용 생각이 비슷해.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대도 추초로다. 먼저 만월대 세목칸을 주시고요. 개성의 어떤 장소예요. 그러면 개성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패배자의 도시죠. 루저들의 도시라고요. 이제 대세는 한양이야. 개성은 버려야 돼요. 그러니 만월대 뭐만 있어요? 가을 풀만 있으니 가을 풀도 마찬가지 여기 꿈처럼 혹은 필마처럼 추초도 허망한 쓸쓸함 이런 이미지를 가진 채로 쓰였습니다. 허망하고 쓸쓸해요. 지금이 가을이고요. 밖에 나가면 풀떼기가 있는데 푸르륵 푸르고 힘있는 풀떼기들도 있지만 노랗게 변하거나 그나마 은행나무는 샛노랗게 변하니까 예쁘기라도 하지 떡갈나무나 포플러 같은 것들은 그냥 힘없이 죽어가는 잎사귀라서 보고 있으면 뭐 유쾌한 느낌이 들지는 않죠. 가을풀이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앞에 말 좀 이따 하고요. 500년은 당연히 얘랑 같은 거겠죠. 왕업도 고려의 왕업, 즉 고려의 때를 말합니다. 가 목적에 붙였으니 진아, 목적이란 건 목동의 필이란 뜻이야. 그러면 왕의 업적을 노래하는 데는 목동의 필이라는 게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요. 그럼 왕의 업적은 뭘로 노래해야 되느냐? 삼연육각을 다 동원해서 굉장히 거창하고 훌륭하고 비싼 악기들로 노래하는 게 마땅한데 고려의 업적이다 보니까 기껏 목동들의 하잘데없는 피리 소리에나 남아있다. 따라서 여기서 목적이라는 거는 목동의 피리가 뭐 중요하냐가 아니라 다른 악기가 아닌 목동의 피리라는 점으로 해석을 해줘야죠. 때문에 이것도 목동의 피리에 남아있다는 말도 마찬가지 뜻이에요. 허망하다.
원래는 더 비싼 악기로 노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니까요. 자, 그러니 석양에 지나는 나그네가 눈물겨워 하노라. 그러면 석양이라고 하는 건 시간적 배경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망해버린 고려를 의미합니다. 고려는 망했죠. 고려의 해는 이제 졌어요. 내일 떠오를 해는 고려의 해가 아니라 조선의 해가 떠오를 겁니다. 왕씨의 해는 영원히 졌고요. 내일 뜨는 해는 이씨들의 해가 떠오르겠죠. 그러니 나그네는 울고 있어. 그럼 이 나그네는 누구 편이겠어? 이씨 편이겠어? 왕씨 편이겠어? 왕씨 편이겠죠. 이씨 편이면 깔깔 하하 호호대며 웃겠지. 내일이면 드디어 우리 이씨들의 해가 뜬다. 근데 이 사람은 왕씨 편이니까 울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객은 두 가지로 해석해 줘야 돼. 첫 번째는 일단 이 위쪽에 쓸게요. 고려를 편드는 작품 속의 나그네 혹은 작품 밖의 작품 속에 있는 나그네거나 아니면 작품 밖에 있는 필자 자신이거나 작가 자신. 작품 바깥에 화자가 있다 하면 틀려요. 이거 주의하세요. 화자는 작품 밖에는 없어요. 작품 속에 있습니다. 작품 밖에 누가 있어? 필자가 있죠. 작가가 있고요. 화자란 개념부터가 원래 작품 속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하죠. 작품 밖에 있는 건 작가예요. 작가는 작품 속에 못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얘기를 해야죠. 흥망이 유수하니. 유라는 말은 있다란 뜻이고요. 수라는 말은 숫자. 흥망이 숫자가 있다. 뭔 말이냐? 나 보세요. 하나 뒤에는 반드시 둘이 옵니다. 하나 뒤에 4개나 6개나 10개가 올 수 없고 하나 뒤에는 꼭 2개가 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수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차례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하나 뒤에는 2개 차례예요. 그럼 잠깐, 흥하고 망함도 차례가 정해져 있다라고 그럼 바꿀 수 있겠네요. 흥함 뒤에 오는 차례는 그럼 뭐예요? 망함이 와야 돼요. 고려가 500년 흥했으니 이제 뭐 할 차례야? 망할 차례입니다. 그거를 흥하고 망함이 숫자가 있다. 그래서 유수하다는 말은 주로 차례가 있다라는 뜻으로 바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유수하다는 말은 흥하고 망함이 차례가 있으니. 그럼 이제 망할 차례죠. 500년이나 해먹었는데 망할 때가 됐지. 이것이 이성계의 생각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어 왔죠. 어떤 나라도 영원히 흥한 나라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언젠간 망할 것이고 한국도 언젠간 망하겠죠. 다만 내 때가 아니면 되죠. 여러분 때도 안 망하겠지 아마. 그지? 당장 전쟁이 터지지 않는 이상 나라가 망하진 않으니까. 자, 그러면 고려를 안타까워하는 내용을 읽었고요. 정도전 것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달릴 겁니다. 자, 정도전은 이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먼저 선인교와 자하동은 똑같이 개성 같은 곳이죠. 장소, 즉 고려를 상징할 겁니다. 개경이 고려의 수도였으니까. 그런데 선인교 내린물이 자하동에 흘러들어 반천년, 고려를 말하죠. 고려의 왕업이 물소리뿐이로다. 요거죠. 요것도 마찬가지 허망하다. 물소리는 여기서 허망함을 의미해. 쌤, 물소리가 왜 허망한가요? 물소리는 생명력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생명력을 더 피어 올리는 게 물소리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하강적인 이미지로서 고려가 끝장났다는 걸 물소리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이 문제죠. 아이야, 얘야, 꼬마야, 임마! 고국 흥망을, 이때 고국은 옛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조국이 아니에요. 옛나라의 흥망을. 그럼 옛나라는 누구냐? 고려죠. 그리고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물어 무엇하리요? 옛날의 흥망을 묻는 일이 무의미하다. 그럼 뭐 하자는 얘기예요? 더 이상 고려 얘기 좀 그만하고 고려를 잊고 새 왕조에 충성하자. 그럼 새 왕조는 어디? 그야 이 시들의 조선이죠. 그래서 이 정도전의 작품은 앞에 나온 작품들과는 전혀 반대의 사상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례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오늘 최소한 시조 2편까지 49쪽까지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6개 중에 2개 했네요. 이제 10분 쉬었다가 4개 하고, 동동이 좀 기니까 4개 하고 남으면 3위인곡도 조금 한번 시도를 해보겠고, 안 되겠으면 깔끔히 포기할 겁니다. 자, 일단 쉬었다 갑시다.